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부터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배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공된 학습지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수업이 수요일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수요일까지는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습지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수업만은 수요일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주로 여러분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담임선생님들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이 수업만은 꼭 수요일에 들을 필요는 없다. 뒤에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학습지가 제공되고 난 이후에 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지사학의 법칙과 그리고 암석과 지층의 나이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지사학의 법칙. 지사학이라는 거는 땅지, 사는 역사할 때 그 사자를 써서 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땅의 역사. 누가 먼저 만들어졌고 누가 나중에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분야를 지사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지층이 먼저 쌓이고 어떤 땅이 늦게 쌓였는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원리가 지사학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사학의 법칙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지층의 선후관계가 나와 있고요. 현재 지각에서 발생하는 지질학적 사건들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동일 가정의 원리가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일어났을 거야.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동일 가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가정이고 이 가정을 바탕으로 5가지 지사학 법칙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평 퇴적의 법칙. 거의 모든 퇴적층에서 퇴적물이 쌓일 때 수평으로 퇴적돼서 쌓인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퇴적된다는 거는 물 밑에서 쌓인다고 했었죠. 물이 있고요. 여기 퇴적물들이 막 들어와요. 그럼 밑에 막 쌓일 거란 말이야. 어떻게 쌓이냐면 여기 한 층 쌓이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쌓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수평으로 쌓이죠. 그러니까 얘가 경사져서 쌓이지 않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경사져서 쌓이지 않고 이렇게 수평으로 지금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평 퇴적의 법칙이다. 퇴적물은 수평으로 쌓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밖에서 어떤 땅을 봤을 때 얘가 꼭 수평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수평이지 않은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현재 지층이 경사져 있더라도 수평으로 퇴적된 뒤에 지각 변동에 의해서 경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수평이고요. 수평으로 쌓이고 난 뒤에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게 경사가 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왼쪽 그림처럼 수평으로 쌓여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수평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고 이 지층이 양쪽으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습곡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색깔은 선생님 마음대로 할게. 이렇게 습곡이 발생했어요. 습곡. 이렇게. 습곡은 이제 땅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를 딱 발견을 했다고 보면 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있죠. 경사져 있죠.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수평으로 쌓이되 나중에 지각 변동을 받아가지고 경사질 수는 있어. 그러나 이거는 처음부터 경사져서 쌓인 게 아니라 수평으로 받은 뒤에 지각 변동을 받아서 경사진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죠. 됐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수평 퇴적의 원리. 두 번째는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지층 누중의 법칙. 자, 먼저 쌓인 지층이 나중에 쌓인 지층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기 선생님이 했던 이 그림을 봤을 때 자, 밑에 있는 게 가장 먼저 쌓이고 밑에 있는 게 가장 먼저 쌓이고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겠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게 가장 오래된 지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지층이 생성된 후에 지각 변동을 받으면 역전될 수도 있어요. 얘가 평평하게 이렇게 쌓이는 거, 수평하게 이렇게 쌓이기는 한데 이 땅 전체가 역전이 거꾸로 뒤집힐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지층 역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퇴적 구조를 이용해야 된다. 기억나요, 여러분? 퇴적 구조, 사층리, 연흔, 건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얘가 거꾸로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화석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땅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되네. 이 땅이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이 땅이 지금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조사하냐면 어떤 지층 안에 퇴적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지층 안에 퇴적 구조가 나와요.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이런 구조가 나오네요. 이거 여러분 어떤 경우죠 이거? 이거 연흔 사층리, 저미층리 건열 중에서 뭡니까 여러분? 이거 건열이죠 건열. 근데 건열은 밑에 부분이 뾰족하고 위에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죠.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건열이 뒤집혔어요 안 뒤집혔어요? 이거 안 뒤집힌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죠. 그러면 이 땅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거 안 뒤집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땅을 봤는데 이번은 다른 경우야. 같은 땅에서 그냥 같은 땅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퇴적 구조가 발견됐는데 이런 경우네. 이게 발견됐어요. 자 이거 여러분 어떤 모양에 가까워요? 이거는 연흔에 가깝죠. 근데 연흔은 어때요? 연흔은 원래 이 모양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뒤집혔다, 역전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 땅 전체가 지금 역전됐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어떤 퇴적 구조가 나오냐에 따라서 역전이 됐는가 정상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세 번째는 동물군 천의의 법칙인데 하기 전에 이거 뒤층 역전 이거 한번 볼게요. 역전. 그럼 어떤 경우에 역전이 되는가를 볼게요. 어떤 경우에 역전이 되는가? 이런 경우 땅을 그렸는데 얘가 지금 습곡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엄청 심각한 습곡을 받은 거야.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원래 제일 먼저 쌓인 땅은 어느 색 땅인지 여러분 볼까요? 이게 여러분 1번이고요. 원래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죠. 이렇게 쌓인 상태에서 지금 스코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위에가 1번이고요. 밑 두 번째가 2번, 아래쪽에 3번이 오죠. 이런 경우 이렇게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역전이 됐을 때는 이런 퇴적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역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됐죠 여러분? 다시 와서 이번 세 번째 동물군 천의의 법칙. 동물군 천의의 법칙은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와 진화 정도에 따라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쉽게 말하면 화석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퇴적 구조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역전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화석을 이용합니다. 화석. 자 화석이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 지질시대 간단하게 했었는데 지질시대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 그 46억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역사를 봤을 때 그거를 크게 4개로 나눈다. 첫 번째는 선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얘들마다 이 지질 시대마다 특징적인 화석들이 있어요. 고생대는 이제 이거는 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여러분. 삼엽충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삼엽충은 선캄브리아대, 중생대, 신생대는 안 나오는 것들이야. 고생대만 나오는 것들. 중생대에는 공룡이 있어요. 얘도 역시 중생대만 나오는 것들. 신생대는 뭐 화폐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신생대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여기에 여기 아래 여기 검은 색깔 땅에 삼엽충이 발견됐네. 근데 이 위에 땅에 공룡이 발견됐어요. 이 공룡 화석이죠. 발견됐어. 그럼 이 땅 지금 뒤집힌 거야? 안 뒤집힌 거야? 당연히 안 뒤집힌 게 되겠죠. 왜냐면 오래된 것들이 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엽충이 밑에 가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뒤집혔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 다른 땅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자 이런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화석이 나왔어요. 자 가장 아래쪽에 가운데 이제 화폐석이 있고요. 가장 아래쪽에 공룡이 있어요. 공룡 화폐석. 미안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여기 공룡이 있었네. 공룡 화폐석. 자 그럼 이 땅 뒤집힌 걸까 안 뒤집힌 걸까? 이거 뒤집힌 거겠죠. 왜냐면 더 오래 이거 이 색깔로 더 오래된 게 더 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 가 있죠. 그러니까 오래된 게 여기 오래된 거고요. 얘가 최근 거야.
오래된 거, 최근 거. 그러니까 오래된 게 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 가 있다는 건 이 땅이 지금 뒤집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다. 화석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관입의 법칙. 자, 관입의 법칙은 관입당한 암석은 관입암보다 먼저 생성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건 여러분 간단하죠. 어떤 거냐면 지층이 이렇게 있고요. 관입이 이렇게 훅 들어왔어요. 관입이란 거 마그마가 훅 들어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1번 땅이 오래된 거예요? 2번 땅이 오래된 거예요? 당연히 1번 땅이 오래된 거죠. 왜냐면 1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뚫고 2번이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더 오래된 거. 관입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입 당한 거고요. 관입 당한 거. 2번은 관입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관입 당한 거는 관입한 거보다는 더 오래된 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관입한 경우에는 화성암 주변에 열 변성 작용을 받은 부분이 나타나고요. 분출한 경우에는 화성암 위의 지층에는 열 변성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관입이랑 분출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줘야 돼요. 관입이랑 분출. 관입과 분출. 있죠. 관입은 말 그대로 이제 뚫고 올라온 거고요. 분출은 마그마가 분출한 거예요.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 어떤 경우냐면 관입은 이런 경우예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관입 밑에서 마그마 올라가지고 이 땅을 뚫고 올랐죠. 관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입. 됐나요, 여러분? 분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땅이 있는데 분출은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 가지고 이 땅 위에 이렇게 쌓이는 거죠. 땅 위에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관입이랑 분출은 달라요. 관입은 뚫고 올라오는 거고요. 관입은 이제 뚫고 올라오는 건데 분출은 지표 밖으로 분출해 버리는 거. 마그마가 나오는 거. 그걸 우리가 분출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알겠지만 분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만 보면 관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관입이랑 분출을 구분하려면 마그마가 완전히 지표 위로 올라왔는가 안 올라왔는가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아요. 자, 그러면 관입과 분출을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관입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관입 같은 경우는 주변에 흔적을 남겨. 어떤 흔적? 열 변성작용 흔적. 쉽게 말하면 화상을 남겨요. 자, 여기 이 그림에서 봤을 때 화상 어디에 남을지 체크해 볼까요? 화상 여기에 남겠죠. 여기 올라온 것들 이거. 여기에 다 남겠죠, 화상. 자, 근데 오른쪽 그림에서는 화상 어디에 남아요? 여기 남겠죠.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이거를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기 땅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뭔가 화성암이 들어있어요. 화성암. 이건 뭐 관입했던지 분출했던지 하겠죠. 그런데 얘들 주변에 화상이 남아있는데 어디에 남아있냐면 화상이 여기 남아있네. 밑에만 남아있네요. 이거 지금 분출했을까요? 관입했을까요? 이거 분출했다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분출인 거예요. 분출. 관입을 했다면 여기 위에도 화상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위에가 지금 없죠. 그래서 이거는 분출했다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밑에 있는 그림, 이 그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분출을 했어요. 이 그림. 이렇게 분출하고 난 뒤에 새로운 땅이 위에 이렇게 쌓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면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왼쪽에 있는 이거는 위아래 지금 다 화상 자국이 있는데 분출 같은 경우는 아래쪽밖에 없죠. 그래서 화상 자국이 열 변성 작용이 어디 있는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여러분. 화상 자국 가지고 판단을 한다. 과학적 용어로 하면 열 변성이에요. 열 변성.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회감.
있는지 아니면 뭐 화성암 부스러기가 있는지가 있는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관입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관입은 밑에서 뚫고 올라오는 거죠. 뚫고 올라오니까 어때? 여기 있는 암석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뭐죠? 관입암이 나와요. 응? 미안, 포획암이죠. 포획암이 나와요. 포획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포획암 지난번에 했었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암석을 이 마그마가 가져가 버려서 마그마 안쪽에 암석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암 안에 화성암이 아닌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포획됐다 해서 포획암이 남을 수 있어요. 포획암. 근데 분출암은 포획암이 남지 않고요. 어떤 것들이 남냐면 이렇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남냐면 지금 이거 지울게요. 지우지 말자. 지금 이만큼 쌓였죠. 이만큼 쌓였는데 얘가 지금 풍화 침식을 받았어요. 풍화 침식을 받고 여기 위에 새로운 땅이 이렇게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 새로운 땅 안에 밑에 있는 화성암이 여기 밑에 있는 화성암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있는 화성암이 풍화 침식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땅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성암이 부스러기가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관입인지 분출인지 판단하려면 열 변성작용이 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안에 포획암이 있는지 아니면 위에 화성암의 부스러기가 여기 위 지층에 남아 있는지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입과 분출을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내볼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땅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마그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이 화성암과 똑같은 부스러기가 남아 있네. 아이고, 미안. 자, 여기 화성암과 똑같은 부스러기가 남아 있네요. 그럼 이거 뭐죠? 이거 분출이에요, 분출. 관입은 위에 부스러기를 남기지 않아. 왜냐면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얘들은 관입 때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남을 게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내 것만 들고 들어오지 부스러기를 남기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들고 오는 거지. 포획감이 가능한 건데, 분출은 이게 한번 지표 밖으로 노출된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게 원래 없는 상태에서 노출됐잖아, 지표 밖으로. 그리고 나서 풍화 침식을 받다가 위에 땅이 쌓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땅 안에는 화성암의 부스러기가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분출이라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됐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은 우리 했었죠?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위아래 두 지층 사이에는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부정합이 있다? 위아래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 땅이 이렇게 쌓이고, 이거 땅. 이렇게 쌓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밑에 있는 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쌓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땅을 보니까 옆에 있는 땅이 이렇게 안 쌓였네. 이거 그리고 이게 쌓였어요. 이걸로 나이로 생각하면 어때요? 1번, 2번, 바로 4번이 쌓였죠. 3번 어디 갔어요? 3번 부정한 면으로 날아간 거야. 여기에 부정한 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부정한 면이 있네. 이거 위아래 지층에 아주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한 면이 있네. 그럼 이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큰 시간 간격 존재하네.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큰 시간 간격 존재한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융기해가지고 풍화 침식 받아가지고 다시 침강했네. 그리고 4번이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이전에는 지금 1번 쌓이고요, 2번 쌓이고 그리고 3번이 없어요. 이때 융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융기 풍화 침식해가지고 3번이 날아가 버리고요. 뭐 2번 위에도 날아가겠죠. 날아가고
위에 4번이 쌓였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합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큰 시간 간격이 존재했네. 두 번째, 융기, 풍화, 침식, 침각. 적어도 이거 한 번씩은 다 받았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융기, 풍화, 침식, 침강 적어도 한 번은 받았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이게 지사학의 5대 법칙.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누가 먼저 쌓인 땅인지, 나중에 쌓인 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암석의 지층과 나이. 위에 거랑 연관되는 거라서 그냥 바로 할게요. 자, 같이 볼게요. 여기는 상대 연령이라는 단어와 절대 연령이라는 단어를 배울 거거든요. 상대 연령 볼게요. 방금 배운 지사학의 법칙, 그리고 지층의 대비를 이용해서 뭐 이런 것들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거를 상대 연령이라고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이 이렇게 쌓여있고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오래된 거죠?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르면 아래에 있는 게 오래된 거야. 그 다음 이거고요. 그 다음 이거고, 그 다음 이거야. 역전이 없다면 이게 맞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게 상대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의 정확한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요. 그냥 누가 먼저 쌓였는지만 판단을 하는 거야. 상대적인 연령이라고 해서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럼 밑에 있는 절대 연령은 뭐겠어요? 절대 연령은 정확한 나이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요. 상대 연령은 방금 말한 것처럼 정확한 나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인지 누가 나중인지만 판단을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상대 연령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도 되고 암상에 의한 대비, 화석에 의한 대비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암상에 의한 대비는 비교적 가까운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나 조직, 지질 구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누가 먼저인지 나중인지 판단을 한다는 거죠. 됐죠, 여러분?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건층이라고 말을 해요. 건층이라는 거는 뭐냐면 열쇠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키 역할을 한다고 해서 키베드, 열쇠층이라고도 말을 해요.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 퇴적되었으면서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응회암이나 석탄층 같은 거를 주로 이용합니다. 응회암은 뭐예요? 응회암은 뭐가 쌓인 거죠? 기억나요? 응회암은 화산재야, 여러분. 화산재. 석탄은 뭘로 만들어졌죠? 유기물, 식물 유해들이 굳어져서 쌓인 거. 만들어진 걸 석탄이라고 말을 하고, 걔들이 많은 걸 석탄층이라고 말을 해요. 얘들이 왜 열쇠층이 되냐면, 봐봐, 여기 화산이 꽝 터졌어요. 이거 화산. 밖으로 화산재가 나오겠죠. 화산재가. 그럼 여기 근처에 있는 땅에는 화산재가 막 쌓일 거란 말이야. 얘들이 굳으면 응회암이 돼요. 응회암. 그럼 이 응회암은 뭐예요? 근처에 화산이 있었다는 걸 지칭하면서도 이 응회암이 쌓인 시기는 다 동일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볼게요. 여기 응회암이 있고요. 응회암이 있고 응회암이 있죠. 화산 폭발을 했을 때 얘들이 지금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였어요. 그럼 얘들 뭐야? 다 같은 시기에 쌓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들 지금 다 같은 시기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얘들 서로 이 세 가지 땅, 이 땅 있죠. 세 땅에서 누가 먼저 쌓였고 누가 나중에 쌓였는지 이런 거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회암을 같은 높이로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는 응회암 이렇게 쭉 올리면 나머지 것들 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올려주면 나머지 것들 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응회암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배치되었을 때 누가 더 먼저 만들어졌는가, 나중에 만들어졌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응회암이 키베드 있네. 응회암이 있으면 선생님 문제를 냈어요. 1번, 여기 있는 여감이 먼저 쌓였을까요? 2번, 여기 있는 사암이 먼저 쌓였을까요? 답은 여감이 먼저 쌓였겠죠. 왜냐면 응해암 다음에 뭐예요? 석회암, 여감 나오죠. 응해암 다음에 석회암, 여감 나왔어요. 그럼 사암은 뭐예요? 그 뒤에 쌓인 거야. 그래서 1번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 2번이 쌓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다른 경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땅, 얘랑 네 번째 땅을 선생님 하나 더 그릴게. 그냥 여기 응회암이 있고요. 응회. 그리고 여기 석회.
석회암, 그리고 사암이 쌓이고요. 이암이 쌓였어요.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응이암 쌓였네. 얘랑 비교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응이암이 쌓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쌓여야 돼, 그러면? 석회암, 미안, 쌤, 얘랑 비교할게. 얘랑 비교할게. 미안해요. 여기 응이암 쌓였죠? 여기 응이암 쌓였어요. 응이암 다음에 뭐? 석회암 쌓이죠? 석회암 쌓였네요. 그 다음 여감 쌓여야 되는데 여감이 없네. 여감 어디 갔죠? 그 다음 뭐예요? 사암 쌓여야 되는데 여기 사암 쌓였죠? 그럼 지금 여기 뭐가 없어졌어요? 여감이 없어졌죠? 여감 어디 갔을까요? 예? 사라졌다. 풍화 침식 받아서 사라졌다. 다시 말해서 석회암이랑 사암 사이에 여기 있는 여감이 사라졌네.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부정합이라고 판단해야 돼요. 부정합이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암상 비교를 통해서 누가 먼저 쌓였는지 나중에 쌓였는지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부정합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화석에 의한 대비. 화석에 의한 대비는 말 그대로 아까 했던 거 있죠?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있으면 고생대는 뭐? 삼엽중, 중생대는 공룡, 세 번째 신생대는 화폐석 이런 것들 있죠.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삼엽중 나왔네. 여기 삼엽중 나왔네. 여기 삼엽중 나왔네. 이거 같은 시기에 쌓였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아까 응회암 같은 라인에 맞췄죠. 아까 응이암 아까 이렇게 같은 라인에 이렇게 맞췄죠. 이것도 역시 얘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라인에 맞추면 누가 먼저 생겼는지 누가 나중에 생겼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 부정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절대 연령. 자, 위에 것처럼 상대 연령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나이가 잠시만. 자, 위에처럼 상대 연령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나이를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나이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절대 연령이란 걸 비교합니다. 절대 연령을 할 때는 옛날에 우리 판 구조론에서 멘틀 대류설에서 멘틀을 움직이는 원동력 했을 때 나오는 거,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합니다. 지층이나 암석의 정확한 생성 시기를 의미하며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요. 그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원리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어요. 여러분, 방사성 동위원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얘 뭐 어떤 애냐면 질량이 너무 커서 불안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스스로 반으로 쪼개지면서 스스로 질량을 줄여가면서 안정해지기 원하는 애들이야. 그러면서 나오는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자, 여기 방사성 동위원소가 예를 들어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말고 미안, 다시 할게. 8개 그릴게. 8개가 있어요.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어요. 얘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 자기를 쪼개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질량이 작은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뭐라 부르냐면 모원소라 부르고요. 엄마 원소라고 부르고요. 얘가 반으로 쪼개지면 질량이 다르면 완전 새로운 원소로 바뀌거든요. 반으로 쪼개지는 것, 쪼개져서 새롭게 바뀌는 거를 자원소라고 말을 해요. 됐죠, 여러분? 자, 지금 모원소가 8개 있고요. 얘가 지금 쪼개져가지고 자원소로 바뀔 거예요. 그때 모원소가 처음 개수의 절반이 되는 경우, 이 자원소는 이 색깔인 거야. 자원소, 여러분. 자원소. 모원소 원래 8개였는데 지금 자원소 4개 늘어나면서 모원소 4개가 줄었죠. 모원소의 개수가 절반이 됐어.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말해요. 반감기. 원래 개수의 절반이 되는 걸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불러요. 됐나요, 여러분?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는 여러 개란 말이야. 뭐 우라늄 235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납도 있고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얘들의 반감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안 쌤, 이거
정확하지 않아. 이거 100억 년이라고 하면 우라늄 이거 우라늄 이거 우라늄 이거 납이야. 자, 우라늄 8개가 모원소 8개가 자원소 4개, 모원소 4개로 바뀌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다시 말해서 모원소 8개가 절반으로 바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0억 년 걸려요. 딱 정확해요. 뭐 납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정확하지 않아. 뭐 50억 년이 걸리면 납 8개가 납 4개로 바뀌고 자원소 4개로 만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50억 년이 걸려. 딱 절반 할 때 딱딱 이 시기가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고요. 이걸 이용하면 나이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 235가 있어요. 그 선생님 이거 반감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년이라고 해볼게요. 100억 년. 근데 우라늄이 원래 100%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8개가 100%라고 하세요. 100%가 있었는데 얘가 50%로 바뀌었어요. 자, 몇 년 걸렸을까요? 이거 100억 걸린 거예요. 100억 년 걸렸네. 이거 100억 살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우라늄이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50%에서 또 절반으로 갔어요. 얼마 걸렸을까요? 100억 년 걸렸겠죠. 그럼 여러분 어떤 암석을 봤는데 우라늄이 25%밖에 없고요. 우라늄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모원소, 나오는 자원소가 75%가 있네. 이 암석은 지금 몇 살 걸렸을까요? 몇 살일까요? 200억 살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처음에 100%일 때 100%였을 때 50% 반으로 됐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요. 이 절반이 됐으니까 지금 100억 년이 걸린 거고, 그리고 이 50%에서 또 절반이 됐어. 또 반감기 또 한 번 지났네. 100억 년이 지나는 거죠. 그럼 총 얼마 지났어요? 200억 살이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이거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방사성 동위원소는 모원소죠. 외부 온도나 압력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붕괴해요. 일정한 비율. 시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정한 원소, 자원소로 변하며 모원소가 처음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한다. 이 반감기는 항상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나이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원소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겠죠. 자원소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모원소는 이렇게 줄어들고요. 자원소는 이렇게 늘어나요. 됐죠, 여러분? 자,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지울게. 자, 이걸 봤을 때 지금 여기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1번, 2번, 이제 3번, 4번, 5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볼게요. 자, 1번일 때 지금 모원소 100%, 자원소 0%죠. 근데 점점 반감기 계속 모원소는 줄어들고 자원소 늘어나겠죠. 모원소 75, 자원소 25. 아직 반감기 안 지났죠. 모원소가 50%가 돼야 돼요. 50%가 될 때 이때가 반감기 한번 지났네. 그때 나이가 얼마야? 그게 반감기가 되겠죠. 반감기가 100억이면 얘가 지금 현재 이 상태라고 하면 얘가 지금 현재 이 상태라고 하면 뭐 100억 살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됐죠, 여러분? 그리고 계속 반감기가 계속 된다. 그럼 여기 곱하기만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그래서 반감기 경과 횟수에다가 반감기를 곱해주면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반감기가 한 번 지난 거고 얘는 지금 두 번 지났죠. 50%에서 또 절반으로 됐으니까 두 번. 25%에서 또 절반 되면 어떻게 해요? 12.5%죠. 또 세 번. 그럼 여기에다가 횟수에다가 반감기 수만 곱해주면 얘가 나이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절대 연령의 개념입니다. 됐죠? 근데 이것도 변수가 있어요. 여기 보다시피 화성암과 변성암에서 측정한 절대 연령은 암석이 생성된 시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퇴적암에서 측정한 절대 연령은 퇴적암의 상한 시기, 퇴적 시기의 상한선을 지시하는 거예요. 퇴적암이 좀 달라요.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퇴적암은 왜 다른지 한번 볼게요. 퇴적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 퇴적암은 기본적으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퇴적물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고 C 지역이 있어요. 다 다른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퇴적물들이 막 굴러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쌤 또 흥분했네. 침착하게. 이거 퇴적암이죠. 퇴적암. 자, 이 퇴적암은 누가 만드냐면 퇴적물이 만들고요. 이 퇴적물은 각 지역에서 와가지고 퇴적물이 되고 이 퇴적물이 굳어져서 퇴적암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퇴적암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는 정확한 나이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야. 왜냐면 A에서 온 퇴적물 다른 거고 B에서 온 것도 다르고 C에서 온 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최초에 이 퇴적암을 만들 때 퇴적물인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여기서 A에서 굴러온 거는 1살인 거고 B에서 굴러온 건 2살이야. 근데 C에서 굴러온 건 3살이에요. 그럼 여기 퇴적암에 1살, 2살, 3살 퇴적물들이 다 들어있겠죠. 근데 나는 3번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 퇴적물을 3번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 나이를 측정했어요. 근데 이게 퇴적암의 실제 나이일까? 아니겠지. 왜냐면 이 1살인 것도 있고 2살인 것도 있고 3살인 것도 있고 4살인 것도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퇴적암에서 하는 거는. 됐죠? 그러나 화성암이랑 변성암은 달라요. 화성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화성암은 뭐예요? 마그마가 굳어져서 화성암이 되는 거죠. 자, 마그마는 굉장히 온도가 높죠. 근데 또 흥분했다. 마그마가 온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마그마는 어떤 암석이나 퇴적물들이 마그마로 들어가면 마그마에서 다 녹아서 융화될 거란 말이야. 끈적끈적한 액체로 바뀔 거란 말이야. 이러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리셋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처음부터 시작해서 화성암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마그마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져서 나온 방사성 동위원소는 믿을 만한 거죠. 방사성 동위원소. 왜냐면 마그마 안에서 리셋이 된 거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성암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구하면 화성암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변성암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변성암은 좀 애매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성암이랑 퇴적암만 명확하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화성암이랑 퇴적암만. 절대 연령을 측정할 때는 화성암은 정확한 그 나이를 지칭하는 거지만 퇴적암은 아닐 수도 있다. 정확하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